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등록면허세 있죠? 이거 펴놓으시고 우리 한번 설명을 제가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이제 우리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그러면 등록면허세. 시험 문제는 등록면허세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등록면허세가 양이 많지 않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두 문제 나오면 좋은 건데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30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고요. 등록면허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기초면 과정에서는 하여튼 성격이요, 특징. 우리가 성격이나 특징은 1월 달에는 좀 더 생략해서 조금 더 짧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3, 4월 과정부터는 성격 특징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격 특징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잘 이해해 두셔야죠. 각 세목별로.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점, 다른 점을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점도 있고 비교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이제 성격도 다르지만 이제 뭐 저 다른 점들이 좀 있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를 공부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등기 등록할 때 공부하느냐? 우리는 부동산 등록에 관한 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선박 등기, 법인 등기 뭐 이런 것들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제가 생략하고요.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요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는 어떻게 일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었고 취득세도 그랬죠. 근데 이 등록면허세 요거 과세 표준과 세율에서 등록면허세는 두 문제 나올 때 특히 여기서 집중적으로 한 문제가 또 나왔었습니다. 중요하고 역시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 납세지가 아까 취득세 할 때 일별에서 한꺼번에 설명드렸죠. 물건 소재지다 지방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 납세지를 이거 별거 아닌데 어떻든 간에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정답 지문으로도 몇 번씩 나왔고 최근에만 하더라도 29회 시험 때 납세지가 정답 지문이었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납세 절차도 항상 뭐 출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되느냐 자, 이걸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과목도 다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는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인지 또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한 문제 나올 때는 두 문제 나오든 한 문제 나오든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특징 성격을 보기 전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의 탄생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도까지는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어요. 등록세가.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우리가 취득세를 내고 또 등기하면서는 등록세를 냈었어요. 자,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이 등기 등록 내용은요. 요거를 통합을 시켰어요. 뭐로요? 취득세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취득세를 내면요. 보세요. 지금 취득세를 내면 예전에 취득세 유상으로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뭐 예전에 했던 세율이 2%였는데요. 무조건.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예전에 등록세는 세율이 2%였어요. 부동산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득세는 유상 취득의 경우 자 우리가 농지, 주택 이외 상가나 토지를 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로 표준 세율이 4%예요. 그럼 취득세 현재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취득세 비용과 옛날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록세하고 이렇게 통합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에
설정 그러니까 무슨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또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변경, 또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은 2010년도까지 면허세라는 게 있었는데 이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 그 다음에 요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등록 면허세가.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현재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 등록 면허세는 현재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자, 두 가지로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줄여서 우리가 등록분,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집니다.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에서 온 거예요.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건데 요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자, 등록분 등록 면허세, 즉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건데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요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요. 제가 조세 총론부터 지금까지 등록 면허세 그러면 을이 뭘 얘기한 거냐면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자, 종전의 등록세 일부,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이 면허세와 통합되면서 신설된 세금이고요. 2011년도부터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이런 내용들은 뭐로 통합됐다고요? 취득세로요. 통합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실무에 나가 있는 제자분들이 여전히 자,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배경으로 우리 한번 교재를 봅니다. 449페이지에 01번 테마 의의 및 특징에서 의의를 봅니다.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요. 계산된 세금을 도, 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자,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재산권의 유통거래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유통과세하는 조세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유권 오잖아요, 가잖아요.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는요. 여기부터 비출입니다.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이다. 밑줄 짝입니다. 자, 요게 이제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입니다. 등록면허세가. 보세요. 형식주의 과세가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면허세 빼놓고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애들은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그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만 형식주의,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인데 자, 그럼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등록관서에서 등기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 등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는 돌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 자,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지자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에? 자, 그러면 답이 엇갈리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꼭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제가 꼭 여러분들 연상기법 꼭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제가 한식 뷔페 예를 드는데요. 제가 오전 강의 끝나면 이제 점심 먹고 급한 일이 있으면 원고 작업 같은 것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로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좀 쉬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강의 때 말끔한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저녁반 분들 막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저까지 그냥 피곤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같이 피곤하니까 저라도 프레시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해서 다시 이제 저녁 강의 옵니다. 그러면 저녁 강의 올 때는 밥 먹는 시간을 제가 할애한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에요. 15분이에요. 밥 먹는 시간을 10분, 15분 할애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동안 밥을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한식 뷔페 같은 데가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강의했던 곳에 한식 뷔페가 있었는데 거기 선불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보세요. 일반 음식점은 뭘 먹을지 고민도 해야 되죠. 또 주문하고서 한참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진짜 10분 만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선불 내고 들어갔어요. 이미 다 차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밥솥 열고 밥 퍼서 그 다음에 반찬도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냥 제가 먹고 싶은 양만 좀 골라가지고 후딱 먹고 나오잖아요. 딱 좋아요. 그래서 하루는 한식 뷔페 가서 선불 내고요. 그 다음에 밥 먹으려고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저 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더니 아이고 밥 떨어진지 몰랐다고 하면서 한 2, 30분 기다려야 된대요. 30분을. 그럼 제가 어떻게 기다렸나 10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럴 때 나올 때요.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선불로 냈던 거 돈 받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지.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근데 자 등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민합병과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밥 못 먹었으니까 돌려받아야죠.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조세인데 등기등록 못했으니까 돌려받아야죠. 또 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을 명의로요. 등기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근데 얘네들 사이의 거래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요 환원합니다.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해요. 자, 그랬을 때 환원할 때 을이요. 자, 을이 등기가 이제 말소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갑으로 옵니다. 이럴 때 이미 을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식 뷔페 하루는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오곡밥인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오곡밥 좋죠. 그래서 제가 밥을요 거의 3분의 1을 먹었어요.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오곡밥 진짜 오곡인지 한번 오곡인지 5개가 들어있는지 세봤어요. 아무리 세봐도 있죠. 사곡밥이에요. 자, 오곡밥이 아니에요. 사장님, 그 진짜 아니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여기 사곡밥을 주시고 말이야. 진짜 너무하네 정말. 저기 저 돈 빨리 그 아까 냈던 거 돌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냥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항상 여러분 우리 28회 시험 때도 나왔었지만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딴 거 없어요. 그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그래서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밥 먹었으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등기가 있으면. 근데 밥 못 먹었으면요. 돌려받아야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형식주의 과세 명의제 원칙입니다.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외형적으로 절차만 정당하게 갖추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 즉 실권리자의 여부인지 관계없이 등록면허세는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고. 박스 안에 넘기지 말고 박스에 그림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 계산에서 물건 소재지, 역시 주소지 아니고 물건 소재지, 도구, 또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동그라미 2번 응능과세. 자, 줄긋지 마세요. 이런 것들 말뜻만 알면 되는데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것. 이게 응능과세라고 했죠? 응하응이고 능력은 조세부담 능력이고요. 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라고 취득세 특징 성격할 때 배웠습니다. 자, 물세니까 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입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5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 특징이죠, 여러분들.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 정률세입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정률세율도 적용됩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기도 하지만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그러니까 건수가 세수니까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의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도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자, 지방세고의 과세 주체는 구도입니다. 구도.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그냥 구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고 도가 있는 곳은 도세입니다. 넘어갑니다. 450페이지 용어 설명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등록에 의여. 이게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매출이요.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취득세로 갔잖아요. 취득세로 갔으니까요. 제외하되. 다만 또 밑줄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28회 시험 때까지는 동그라미 1번, 2번만 있었다가 이게 3번과 4번이 2018년도에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오지선다잖아요. 우리 시험은 그 4개가 됐으니까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29회 시험 전에 이거 연락에 강조했습니다. 4개가 됐으니까 이제 2개였을 때는 안 중요했는데 4개가 됐으니까 이게 중요하다. 자, 문제 내기 딱 좋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4가지를 깔아놓고 제가 더러그에서 딱 붙여놓고 5번에다가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것을 딱 5번에 만들어서 냈었는데 계속 제가 문제 모의고사도 내고 9, 10월 달 계속 냈었는데 실전에서도 4개 이렇게 쫙 깔아져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5번 지문마저 똑같았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문제지. 근데 5번 지문은 제가 낸 거하고 저 출제자가 낸 거하고 다른 건데 어떻든 간에 자, 저한테 배웠던 수험생들은 맨날 이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4개 해서 5번에 정답이 있었던 거 맨날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을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데 대충 한번 볼게요. 오늘은 광어권, 어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라든가 광어권, 어업권 같은 것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자, 출원에 의해서 이것을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든요. 그럼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뭐가 부과돼? 등록면허세가.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차, 기, 항, 선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은 이게 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등록면허세는 또 과세가 됩니다. 또 동그라미 3번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자, 여러분 취득세 제척기간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죠? 그럼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잖아요.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이 4가지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미 독립화 문제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개개별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02번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인데 별표시 여러분들이 큼지막하게 하나 하시고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가 될 것이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몇 줄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할물을 준다 몇 줄이요. 그리고 등록을 하는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냐. 자,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배우셨어야 되는데 배웠으리라 믿고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예,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얘가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형식주의 과세하니까 절차만 정당하다 그러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한이 있는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기 때문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거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실상의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 등록면허세는 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다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권자예요. 권자.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역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때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뭔 얘기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뭐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지 좀 이해가 될 건데요. 자,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있잖아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어떤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랬을 때 얘 채무자고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얘 채권자입니다. 그럴 때 채권자가 은행이고 그럴 때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서 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만약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얘는 설정자고 저당권 설정자고 자, 채권자는 은행은 저당권자가 됩니다. 저당권자가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랬을 때,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된다고요? 설정 등기는 뭐라고요? 권자.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한 권리, 등기부상 등기가 권리자가 되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얘가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해요. 그럼 말소 등기 등기부상 권리자는 누가 되느냐? 이 설정자가 말소 등기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배워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괜찮고요. 그냥 오늘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누가 등기 권리자가 돼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렇게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그런 개념들을 민법이나 공시법에 배우면 이해가 더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설정 등기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렇게요. 자, 됐고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과세표준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고 말소 등기란 변경 등기할 때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하냐가 중요한데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원칙 신고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의 밑줄입니다.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밑줄 쫙이요. 취득세와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와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보세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었는데 그죠?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총액, 취득 당시 가액이었죠. 근데 지금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이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요.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신고 납부하니까 취득세처럼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경우요. 등록자 신고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똑같잖아요.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 시가표 결정하는데 뭐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3번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다만 자, 어떤 경우인지 일단 451페이지 단서 보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느냐. 동그라미 기업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의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 취득가액 증명된 취득, 미음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의 동그라미,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자, 머리 글자를 따서 객관적 취득, 우리 과세표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객관적 취득. 우리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부여. 이런 경우는 등록면허세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시 450페이지로 오셔서 아래 동그라미 맨 아래에서 위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다만 찾으셨습니까?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밑줄 짝이고 포인트는 변경된 가액.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등록매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자, 취득 당시에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를 해서 가격이 1억 2천이 됐다.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8천만 원이 됐다.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어떤 거로 하느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 뭐요? 변경된 가액을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인데 어떻든 간에 시험에는 이걸 어떻게 나왔냐? 몇 번 나왔는데요. 최근에도 나왔던 것이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왜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갑니다. 451페이지 양가로 2번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표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 해당하는 권리 있잖아요. 얘네들 하나하나 밑줄을 긋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하냐가 중요한데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것을 할 때는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등록면허세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저당권, 뭐 경매 신청 이런 것들 조금 개념이 낯설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저당권 설정할 때 납세음자 누가 되는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보세요.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짜리예요. 근데 1억 원짜리인데 채권 금액이 빌린 돈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즉 채권 금액이 요게 만약에 채권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요 1억 원으로 해서 세율 적용해서 계산해요? 아니면 4천만 원을 과세표준해서 계산해요? 그렇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것들은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물론 또 가등기도 있어요.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물론 가처분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가등기도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요 가등기도 요것도 이제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시험에서는 뭐 다음 중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또 과세표준에 관한 것이 뭐 틀린 거 옳은 거 하면서
자, 얘네들 바꿉니다. 이걸 바꾸기도 하고 부동산 가액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가압류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가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요? 아닙니다. 가압류등기는 뭐? 채권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채권 금액인데 뭐로 바꿔? 부동산 가액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구별할 실익은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채권 금액을 과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여담 삼아서 들어보세요. 가압류 등기는 우리가 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권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생산합니다. 돈 빌려 못 받을 때 가압류하잖아요.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예? 채권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또 물론 뭐 가처분은 영화 상영중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도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까 봐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것들을 합니다.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이요. 요걸 또 주부 수강생님들 잘 써먹으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혼해 막 싸우다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 이혼 전문가하고 먼저 상담을 해서 이혼 전문가로부터 코디를 받아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 통보를 할 때는 싸우다가 집에서 둘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하고 둘이 있는 곳에서 이혼 통보했다가 잘못하면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삼촌, 오빠, 동생, 건장한 체격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저쪽에 있는 상태에서 헤어져, 이혼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야만 한다는 이런 논리 얘기를 빙등 돌려서 몇 시간이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혼하자 이런 말 나올 때까지 그런 다음에 이혼하자 말 나오면 도장을 찍는데 합의할 때 그냥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이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성 수강생들이 너무 억울해하면서 막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남성분들을 위해서도 얘기해 드립니다. 이 여자가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돌려놓은 다음에 이혼하자는 말 나오면 바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절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떠난 여자의 마음은 절대 잡아봤자 소용없어요. 예전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젖지 말고 빨리 도장을 웃으면서 찍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면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우리 세법에서 구별의식은 없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 표현한다고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아셨죠? 네. 부동산 가액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그의 권리 과세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매년 보면 기초입문 과정에서 이걸 연락을 설명해봤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학년 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차차 공부할 건데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가담법에 따른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가등기 그러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것도 부동산 가액이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이고 승역지 요역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나중에 배워요. 요역지 가액이고 승역지 아니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 금액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월 임대차 금액이요. 임차 보증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28회 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그것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아직 이런 것들을 지역권이 뭔지 요역지가 뭔지 승역지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은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공시법에 다 배우고 다시 쭉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한번 그런 분들은 참고적으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험에서는 이 과세 표준이 어떤 건지를 꼭 알으셔야 돼요. 이걸 바꾸기 때문에. 자, 양가로 4번입니다. 오늘은 양가로 4번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양가로 4번은 각종의 말소 등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다 하나하나 체크입니다. 지금 건물 구조 변경 등기 다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이렇게 주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계속 미출입니다.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를 정한다. 미리 말씀드리면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6,000원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런 것들,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건수다. 동그라미 2번도 공시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초입문 과정에 설명하지 않고요. 다음에 공시법에서 좀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거 배우고 오시면 개념들을 제가 나중에 세법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452페이지 세율입니다. 03번은 별표의 3개입니다. 03번은 별표의 3개를 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세율은 뭐 시험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통상적으로 법령에 있어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무겁게 세율을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된다.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밑줄입니다. 비례세율과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과 일정한 금액의 정액세율, 건당 6,000원의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밑줄이요. 표준세율 봅니다.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다음의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음에 따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취득세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재산세도 그래요. 그래서 지방세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자체 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다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 있죠? 이 표가 별표시예요. 이 표를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거의 뭐 매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별표시해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무조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등록면허세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보니까 과세 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 제각각이네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여기를 보시면 등록면허세에서 있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있죠? 지상권 설정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런 것들은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때 얘네들은 부동산 가액 있죠?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머리글자를 따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애들 머리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에요. 요거만 알고 있어도 모의고사 볼 때 단골로 도움 받습니다.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애들,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입니다. 아까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과 비교해야죠.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되는 것들 등록면허세에서 계산할 때 어떤 거?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채권 금액이었고 얘네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애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요. 자, 얘네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소가지 없는 애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지만 또는 얘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뭐만 그런 거냐면 가등기만. 소유권이나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 가등기만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한다. 가등기는. 아까 봤잖아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표를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인데 얘는 세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요. 가등기부터 시작해서 저당권, 경매시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까지는 세율은 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1,000분의 2, 0.2%예요. 근데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얘네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나중에 다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못 외워도 괜찮고요. 또 그 다음에 이번 순환은 또 이게 취득세 세율을 알아야지, 취득세 세율을 외워야지. 외우고 와야지 이 등록면허세 세율이 1,000분의 8, 왜 1,000분의 8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시는데요. 자, 근데 다음 순환부터 이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그래서 원래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건물을 신축했어요. 또 자, 매매 증여 등으로 이전받아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할 때 등기하는 거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취득세로 갔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등록면허세에서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나와 있는지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이니까 취득세로 갔어야 되고 등록면허세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와 있나요? 이런 의문점을 가진 수험생이 있잖아요. 제 강의 역사상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딱 한 명이 있었는데 취득록세 통합되고 2011년 이후에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지방 어느 곳에서 물론 제가 지방이라는 것은 제가 차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어떤 저쪽에서요. 수도권 외곽에서 어떤 수강생이 있잖아요. 저한테 오더니 있잖아요. 제가 세율 아직 강의를 안 했는데 근데 저한테 오더니 기초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쉬는 시간에 교수님 제가 요 등록면허세를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표를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면허세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이 왜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강생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세율에 관한 것은 이걸 이해하려면 나중에 취득세하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어차피 설명할 건데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얘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 우리가 취득세 아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근데 제척기간에 만료했어요. 면세점이 적용돼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취지로 설명했어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근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등기 비용만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만 이전 등기 비용만 받을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그럴 때는 자 그럴 때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그런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물어본 수강생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왜 등록면허세 여기에 나와 있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부과될 때 그래서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표에서 오늘 꼭 알고 가야 되는 것은 맨 마지막 그 밖의 등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등기라는 것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얘네들은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얼마? 6,000원 밑줄입니다. 양도로 1번 최저한세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최저한의 세액은 받고 말겠다. 그래서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면서 수수료적 성격유수인데 공짜로 안 해주겠다. 그래서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밑줄입니다. 산출한 세액이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이요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그 말은 얼마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6,000원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 받는다? 6,000원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더니 5,200원 계산됐어요. 무조건 얼마 납부한다고요? 6,000원 받습니다. 수수료적 성격유수이기 때문에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업무를 대행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징수하지 않게 무조건 얼마 받아요? 6,000원 받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보지 않습니다. 자, 453페이지 2번의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도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도시 내에서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역 저원역을 말하는데 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할 때 중과세를 하는데요. 법인 등기 표준세율에 몇 배로 중과세하느냐? 3배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2배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오늘은 편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연회당하는 등기를 할 때 그 세율을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세하는데 몇 줄이고 다만 은행업, 할부금융업, 의료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몇 줄짜리예요. 여러분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하면 대도시 경제력 집중, 인구 집중 문제가 심화되니까 등록면허세도 중과세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도시
우리 서울 여기 서울에 은행 같은 거 서울에 두지 않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 은행 없어 서울에. 자, 의료, 병원 이런 거 다 내려보내. 할부, 금융업 다 내려보내. 그리고 뭐 첨단 업종, 또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이런 것들, 또 농산물 유통센터 같은 이런 유통센터 이런 것들 다 서울에는 없어.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대도시 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설립이 되더라도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은행업 시험에 또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은행업, 할부금융업, 의료업 등 대도시 중과세 업종은 중과세잖아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 대도시 중과세 업종이 어떤 건지 쫙 깨알 같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치사하게 시험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깨알 같은 것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깔아놔요. 아 진짜 우리가 그런 거 깨알처럼 많은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우리가 세법이 1차 과목이고 40문제면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공법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공식법 나눠서 출제되는데 그렇게 치사하게 출제한단 말이죠.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딱 봤을 때 대도시 이런 거는 꼭 설치가 불가피하다, 있어야 된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그리고 한번 편하게 읽어봅니다. 오늘은 정교하게 안 해도 돼요. 동그라미 1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설립의 동그라미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동그라미 함에 따른 등기 사각형이요. 그러니까 설립 등기하거나 설치 등기하거나 동그라미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소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의 동그라미 함에 따른 등기 사각형이요. 그러니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대도시 바깥에 내로 전입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표준세율 몇 배로 중과세 한다고요? 3배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04번 납세 절차인데요.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요. 잠시 쉬었다가요. 또 여기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